안녕하세요. 쉼표숲입니다. 혹시 오늘 점심 누구와 드셨나요? 시끌벅적한 구내식당 한 구석에서 혹시 혼자 밥을 삼키진 않으셨나요? 팀원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던 적 없으신가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 내가 상사인데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실제하는 아픔이거든요. 그리고 역사 속 위대한 리더들도 똑같이 겪었던 통과 의례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내일 출근길이 조금은 더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솔직하게 털어놓고 가죠. 요즘 직장 문화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이른바 갑질이 문제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정반대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를 따돌리고 업무 협조를 거부하는 현상, 전문 용어로는 상향식 괴롭힘, 영어로는 어버드 불링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을질이죠. 중요한 보고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상사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침묵의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3년이나 지속되었다면 그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리더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너무 꼰대 같아서 그런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로워하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느끼는 가슴의 통증과 두통,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사회적 따돌림을 실제 신체적 고통과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미국 UCLA 대학의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이버볼이라는 가상의 공놀이 게임인데요. 실험 참가자를 따돌리고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게 했어요. 그때 소외된 참가자의 뇌를 촬영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인에게 무시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우리가 뼈가 부러지거나 타박상을 입을 때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와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바로 배측 전방대상 피질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게 만드는 고통의 중추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며 느끼는 그 외로움은 뇌과학적으로 볼 때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것과 똑같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진통제를 먹으면 이 마음의 고통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큰 부상을 입고도 묵묵히 버티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팀원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단순히 여러분이 싫어서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요즘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직원들은 공정성과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회식이나 사적인 모임은 업무의 연장선이 아니라 내 시간을 침해하는 행위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업무적인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는 건 분명 문제가 있죠. 여기에는 꼰대 포비아라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팀원들도 두려운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실수를 해서 책임을 지게 될까봐 또는 상사와 엮이면 피곤해질까봐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회피 전략을 쓰는 거죠. 이걸 방어적 침묵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부러 상사를 골탕 먹이려는 악의적 침묵도 존재합니다. 그들만의 은어를 쓰거나 메신저로만 소통하며 상사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성웅 이순신 장군, 그분은 어땠을까요? 이순신 장군도 철저히 고립된 리더였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의심했고 동료 장수들은 그를 모함했죠. 난중일기를 보면 유독 술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괴로움을 이길 길이 없어 억지로 마셨다. 취해서 대청에 쓰러져 잤다. 전쟁의 공포와 배신의 아픔 속에서 장군님도 혼자 술잔을 기울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 고독을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썼습니다. 화려한 장군의 밥상이 아니라 병사들과 똑같은 소박한 밥을 먹으며 내면의 힘을 길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왕따의 증거가 아닙니다. 치열한 전투를 앞둔 리더가
전열을 가다듬는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적인 감독 필 잭슨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네요. 마이클 조던 같은 개성 강한 스타 선수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었을까요? 그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말을 안 듣거나 분위기가 싸할 때 그는 억지로 소리를 지르는 대신 오히려 더 깊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고독은 리더십의 대가라는 말을 남겼죠. 침묵을 못 견디고 안절부절 못하는 리더는 권위를 잃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관조하는 리더가 결국 주도권을 잡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해 볼까요? 내일 출근해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책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억지로 친한 척 다가가지 마세요. 주말에 뭐 했어? 오늘 점심 메뉴 어때? 이런 사적인 질문은 닫힌 마음의 문을 더 세게 잠그게 만듭니다. 대신 저위험 진입 질문을 던지세요.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안전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아이디어 어때? 라고 묻지 마세요. 그건 정답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리스크가 혹시 있을까? 또는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팀원들은 자신을 평가한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전문가로 대우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비판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기 때문에 입을 열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두 번째 전략은 피드포워드입니다. 피드백의 반대말이죠.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미래의 해결책을 묻는 겁니다. 지난번에 왜 보고 안 했어라고 따지면 변명만 돌아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앞으로 이런 이슈가 생기면 메신저로라도 짧게 남겨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대응하기 훨씬 편할 것 같아.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요청하면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건드리지 않고 행동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 취임 당시 최악의 사내 문화를 물려받았습니다. 서로 총질하고 헐뜯는 문화였죠. 그는 모든 걸 아는 척하는 리더가 아니라 모든 걸 배우려는 리더가 되기로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사실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른다. 자네가 전문가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리더가 먼저 도움을 청할 때 직원들의 우월감과 인정 욕구가 충족되면서 관계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원래 외로운 자리입니다. 남극을 탐험했던 세클턴 경도, 소말리아 해적에게 잡혔던 필립스 선장도 그 극한의 고독 속에서 책임을 다했기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혼자 밥을 먹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리더십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팀원들이 침묵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침묵을 견디는 힘. 그것 자체가 이미 강력한 리더십의 증명입니다. 내일 점심은 혼자 드시더라도 메뉴는 가장 맛있는 걸로 고르세요.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도약을 위한 인큐베이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이라고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만이 결국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운 식탁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가장 단단한 요새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쉼표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